네, 이제 실시간 진단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증권통으로 보고 계시는 91중기님께서 덕산 하이메탈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이 20% 있으시고요. 27,700원에 매수가십니다. 종목 진단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9,010원에 오늘 종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주가가 4% 빠졌는데요. 이분 반토막 이상 나 있으십니다. 지문상 대리님. 네. 반토막 나 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대책이요?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포지션 정리를 하는 게 사실 미리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 일단 덕산 하이메탈은 이게 기업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덕산 하이메탈이 지금 지주사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기존에 덕산 하이메탈이 하고 있는 그 OLED 사업 부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기존 주주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실 거예요. 두 개 이제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종목을 이제 받아가지고 얼마나 분할이 될지는 지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과 덕산 네오룩스 두 개를 가지고 계실 텐데 덕산 하이메탈은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다가 지금 18일 날 어제였죠. 어제 공시가 하나가 나왔는데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481억 정도. 유상증자를 규모로 결정을 했는데 또 문제는 유상증자 지금 진행 기준 가격이 9,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신주 발행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신주가 나오는 물량을 얼마나 또 소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신주가 529만 주 정도 돼요. 그럼 그만큼 주가에 대한 주가 가치 희석이 엄청나게 될 거거든요. 신주를 받게 되면은 신주를 받을 그 가격이 메리트가 있을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느냐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좀 이게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기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실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OLED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은 지금 당장으로는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나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덕산 하이메탈에 분할되기 전에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부분이 네오룩스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 쪽은 실질적인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유상증자 되기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매도하는 편이 좋겠다. 따로 뭐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 유상증자 되기 전에 매도를 권해주셨습니다. 다른 쪽으로 복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청자분은 2625님 문자 주셨습니다. 영진약품 매수가 1,810원이고요. 비중 10% 있으십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1,645원. 오늘 100원 상승해서 강한 양봉,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영진약품 매수가까지 올까요? 네, 영진약품 사실 최근에 제약주들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영진약품도 좀 기대감 가지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중간에 시간 투자는 우선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04년도에 KTNG에서 지분 53% 취득을 해서 KTNG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항생제, 수액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보다 우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바카스와 좀 비슷했던 영진 구론산바몬드 이거 만드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1월 30일 날 뉴스를 보면 뭐 이언메딕스와 슈퍼박테리아 백신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구용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뭐 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회사들이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고요. 수출의 80% 이상이 일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부분을 수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항생제가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거보다는 항생제는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본의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엔화가 약세였죠. 그런 부분이 영진약품의 실적을 좀 망가뜨렸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으로 수출해서 수출 대금을 엔화로 받아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게 된다면 영진약품, 뭐 비슷한 회사들, 일본으로 수출하는 회사들, 뭐 화일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이런 회사들은 그런 부분에 다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업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때, 항생제 부분도 성장을 할 때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엔화의 약세가 뭐 지금도 계속 엔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화도 같이 약세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덜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보다는 2015년도 실적이 엔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은 훨씬 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사이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뚫으려면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뚫게 되면 뭐 매수가 근처까지 뭐 1,85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오게 된다면 뭐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물을 좀 줄이셔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메리트 있어 보이고요. 수급도 최근에 괜찮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문자 주신 2612님. 지수는 오르는데 KT 서브마린 언제 오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6,900원에 매수해 주셨습니다. 30% 4개월째 보유 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오늘 주가는 1% 하락해서 5,240원입니다. 이분이 한 20% 정도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강지원 전문가님, 네. 언제 오를까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지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장을 봐도 아시겠지만 우선 시장에서 우선 저밸류라든지 지수 바닥을 칠 때는 시총 상위주가 무조건 먼저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이런 과정이 시총 상위가 가장 현재 시장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데 KT 서브마린은 코스닥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총이 1,000억 정도 되는 좀 작은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KT 서브마린은 움직인다고 했으면은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이 강세 뛴 동안에 같이 강세 뛰었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주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어야 하는데 지금 KT 서브마린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지수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 종목은 추가적인 소외를 더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해적 케이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뚜렷하게 더 큰 매출이라든지 성장폭을 나타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강하게 움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차트사에서 보면서 손절 라인하고 단기적 목표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우선 거래량이 다 죽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박스권의 그림을 그려가는 상태가 지금 약 4개월 가까이 박스권입니다. 5,000원에서 5,600원 정도의 박스권인데 박스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은 마디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한 6,100원에서 6,200원 정도 이 정도 라인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수는 5,000원짜리 깨지게 되면은 매물이 출회가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청자분 전화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그 BC 월드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그 26,000원에 그 100%입니다. 네, 100% 한꺼번에 사셨어요? 예, 좋다고 해갖고 네. 다 사버렸습니다. 아이고, 근데 지금 손에 한 30% 정도? 지금 한 20%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대 손해를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네. 근데 처음에는 다들 그런 예.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점에 사시는 것, 그리고 비중 조절을 안 하시고 한꺼번에 사시는 것. 두 가지가 겹쳐서 지금 조금, 낭패를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좀 많이 빠져서 힘드셨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언제쯤 올라올 수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분을 선택하시면 전략 세워드릴게요. 그 김은상 대리님하고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그 BC 월드 제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BC 월드 제약은 그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했죠. 거의 중소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이 개별 회사에 대한 이슈보다는 실질적인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산업군이 다시 시장에서 재릴레이팅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같이 업종별로 올라갔던 가장 큰 요인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좀 안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이즈가 좀 약간 작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게 그 ETC 영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약국에서 뭐 감기약을 사던가 이런 그 의약품을 사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전문 의약품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전문 의약품 이제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은 사실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 사이즈가 이 BC월드 제약이 하고 있는 영업에 대한 매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도 퍼 기준으로 15배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이 뭐 20% 가정을 해서 EPS를 좀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한 보수적으로 잡은 한 29배 정도 거래를 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주가가 조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고평가된 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거의 20%를 R&D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사실 나쁜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 매출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5월달 이전까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5월달에 그 보호예수 물량 6개월치가 풀리거든요. 12월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5월, 6월달부터 이제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주주 물량은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 지분이 일정 부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 하면은 휴메딕스가 고점 찍고 빠졌을 때처럼 보호예수 물량이 좀 나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공모 상장한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지금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이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락업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6월달 이후로는 풀릴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로서는 지금 26,000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거의 코스닥에 대한 장세도 조금 약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19,800원 정도 때 일부 빠지게 되면은 좀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시고 이 정도 안 빠진다라고 하면은 좀 가지고 가시되 21선 부분이 24,500원 정도 때 되면은 일부 좀 비중 좀 줄이셔서 좀 제가 봤을 때는 100%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에 참여자로 들어갈 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목 자체로는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향후에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 나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풀렸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일단은 1개월, 3개월치 물량은 풀렸죠. 근데 지금 나올 물량이 6개월, 1년치 물량이 있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걸로는 1년치가 한 33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최대 주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응책 완벽하게 세우셨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대응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222님께서 교보증권 11,150원에 15% 갖고 계시는데요. 등락폭이 심한데 얼마까지 봐야 하나요? 강재현 전문가님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오늘 주가 오르긴 올랐습니다. 11,600원 선
기록했는데요. 11,800원이네요. 5.8% 급등하면서 11,800원에 마감됐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님, 네. 약간 수익이신데 변동성이 심하대요. 아무래도 중소형 증권사를 사셨기 때문에 변동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증권주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이 NH투자증권이었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시총 상위 대형 증권 3사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증권주들이 좀 쉬는 반면에 중형 증권주들이 움직인 그런 케이스인데 아까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작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먼저 지금 시장이 움직일 때는 시총 상위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NH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전에 고점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고 교보증권은 작년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 교보증권 자체적으로 실적이 뭐 영업이 2배 이상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면서 밸류적인 메리트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는 그게 높지는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할인을 받고 있는데 대형 증권사 현재 이 정도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한다면 대형 증권이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종목 변동이 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종목을 교체하신 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보증권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앞전에 고점 라인대에서 이탈했던 자리를 오늘 이번에 두 번째 자리에서 걸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세가 들어와야 되고 앞전에 한번 무너지기 전에 시장에서 이제 매물을 좀 쌓았던 구간이 바로 이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한 12,300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청산하셔서 수익을 챙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증권주로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은 대형 증권으로 좀 교체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 투자를 권하시네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중형이 좀 더 낫습니다. 대형이 네. 시세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숨고르게 나왔다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강세가 나타난다면 대형 증권이 프로그램의 유입까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탄력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보고 증권주 사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좀 더 보고 진입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언제든지 뭐 들어가신다면 문제되지는 않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어저께까지 오늘 그 시가까지 해서 대형 증권이 강세되었으니까 다음 주 중반 정도로 한 며칠 정도 텀을 두시고 진입하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다음 카카오인데요. 네. 매수가 네. 얼마시죠? 예, 가격은 좀 높고요. 저기 154,500원에 20%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게 어저께 저게 좀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 같아서 내용은 그 회사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익히 좀 아는 것 같고요. 네. 좀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 그래나 좀 그거를 좀 알고 싶은데요. 어제 좀 들어갔다가 아침에 빠지는 것 같아서 다시 팔았다가 네, 네. 되게 좀 거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는 또 그 금액에 어제 샀던 금액에 일부 조금 또 담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고 어제 추가 매수로 시도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팔고 오늘 다시 시도를 한 거죠. 아, 그거는 샀다가 파시고 다시 지금 20%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시네요. 예, 예, 10% 지금 정도 늘려놨고요. 네네. 그리고 어. 저기 그 요번에 25일 날 저기 여의도에서 네. 한국 핀테크 포럼 그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러던데 이 대기업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예. 그거까지 좀 괜찮을 건지 어쩐지 저기 네. 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봐갖고는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차트 모양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아까 일단은 조금 담궈본 건데 더 담궈본 네. 건데 괜찮을지 어떤지 핀테크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워낙 또 고점에 물리셔서 지금 엄청 많이 알아보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자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핀테크 과연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다음 카카오 바닥 시그널인지, 자, 세 분 중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예 윤정식 대리님이요. 네, 윤정식 대리님. 예 그리고 잠깐만 권미라 랭커님. 네, 저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사가지고 스물스물 이렇게 계속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빠졌는데 네, 이게 자꾸 이게 바닥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못 팔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종목이 확 내리꽂지도 않고 스물스물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항상 그게 빠질 때마다 이게 바닥이다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지껏 못 팔고 왔던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것도 좀 같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더 좀 그런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윤 대리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는지, 우선 핀테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이제는 움직이는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이미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뭐 핀테크 관련 사업들이 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호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도 사실 다 해소가 됐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핀테크만으로 다음 카카오가 묶였다면 다음 카카오는 반등을 했어야지 맞거든요. 근데 거의 줄줄 샜습니다. 16만 원 정도 찍고 거기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이 모바일 게임 관련한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다음 카카오 매출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쪽이 우려감이 실제로 굉장히 커서 기관 쪽에서는 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계속 팔겠다라는 그런 뭐 거의 그런 컨셉을 보이면서 매도가 계속 나왔고요. 게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카카오 게임하기를 통해 출시된 게임 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집중도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출시되는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도 수익이 굉장히 잘 났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그런 플랫폼의 영향력이 약화가 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카카오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요. 두 가지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감소된 부분을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메꿔주던가 아니면 광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거든요. 다음 카카오는 광고 쪽에 드라이브를 건지 사실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고 매출이 실적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음 카카오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가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차트가 좋은 차트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12만 원 정도에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세게 드라이브가 걸릴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 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얼마 정도에 다시 팔아야 되나요? 매도 가격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면 매도 가격 물어보신 거세요? 아니요. 오늘 제가 추가 매수요? 예, 추가 매수는 사실 12만 원 위로 사실 양봉을 뽑으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거래가 실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거래가 실리면서 하락을 할 때는 사실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거래가 실리면서 상승을 하면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리면서 하락할 때는 좀 좋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만 원 정도를 장대 양봉을 뽑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2만 원이요? 추가 매수분이요? 네네. 추가 매수분은 사실은 이게 손절 가격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손절 가격부터 지금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기왕 사셨으니까 이 가격 밑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 물량 들고 가시고요. 다음 카카오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투신 물량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무게감을 두시되 시간 투자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시죠? 목표 주가는 네. 길게 잡는다면 사실 16만 원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16만 원이라는 거는 다음 카카오의 신규 사업이 성공했을 때 16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카카오의 신규 사업 성공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고점이 18만 3천 원인데 신규 사업이 성공해도 그 선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저희 그럼 전략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 얼마까지만 그냥 거기서 좀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만 그냥. 가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절가도 손절 가격 예. 지금 자리에서 11만 3천 원 밑으로 거래 실리면서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 밑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 가격 12만 원으로 잡으셨어야지 맞거든요. 여기서 손절 가격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길게 잡아서 16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위로 기술적으로다가 올라왔을 때 네. 제가 얼마까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끊어내려고요. 16만 원까지는 안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위로 조금 이제 올라올 것 같으니까
얼마 정도까지 올라오면 제가 그냥 끊어내려고요. 네, 12만 원 정도에서 매물대 많기 때문에 이 자리 뚫으려면 모멘텀 한 가지 필요하거든요. 모멘텀 없이 12만 원 정도 도달했다 싶으면 이 자리에서 물량 줄이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12만 원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과 함께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들어봤습니다. 뭐 반토막 나신 분도 계시고 고점에서 100% 매수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핀테크 때문에 이렇게 또 애태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앞서서 처음에 진짜 그 공모주로 갖고 계셨던 사조시푸드 시청자님 기억에 남는데 침착하고 긍정적인 모습 이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겠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